네,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검찰의 과거사 정확하게 명칭이 가끔 헷갈립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그렇죠. 그 밑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보들 기자는. 네. 네, 원래 여기서 디지털 뉴스를 작년 언제까지 했었죠? 여름까지 6월 말, 했었죠? 네. 네. 7월.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네. 여성국 기자는 예. 처음 아닌가요? 예, 전 처음입니다. 네. 뭘 취재했죠, 여성국 기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로? 저는 이제 중앙지검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함께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 보고를 받고 이후에 또 법무부에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간에 이제 지금 주목받는 몇 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 이외에 최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정된 그 사건들 그리고 뭐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그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리기 위해 네. 뭐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의 입장도 훨씬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검찰 지검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두 사람이 다 흔히 얘기하는 법조 팀이잖아요, 그죠? 예. 예. 강보들 기자는 법조도 뭐 법원, 대검, 뭐 지금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취재 대상이 어디죠? 저는 대검찰청하고 네. 대법원에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아, 제일 높은 데 있구나. 예. 안나게니까 네. 오늘 꼭 이렇게 제가 순서 드리기 전에 그냥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래요? 왜 계속 이어서 하시길. 예. 네. 근데 오늘 할 얘기 중에 저는 궁금한 게 검찰의 재수사는 언제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2달 더 연장이 됐으니까 예. 2달이 지나야 이제 재수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그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제가 오늘 조사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과거사위원회 쪽에서 빨리 수사를 넘겨야 할 것들은 미리미리 조금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네. 하니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2달 지나기 전에라도 수사가 시작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꼭 그 건 말고 저희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신한 건이라든지 몇몇 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2달 전에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연장되기 전에 이미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진 않아요? 네, 없나요 아직? 제가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네. 절차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거나 예. 뭐 관여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내용을 정리해서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와야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지 말지를 뭐 검토하고 시작하는 것이지 예. 하고 있는 걸 중간에 이렇게 뭐 보도 보고 아니면 얘기 듣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거 수사할게라고 할 수 없는 그럴 수 부분이라서요.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예.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건 계속 뭐 지적이 되는 문제지만 결국 이 사건들이 특히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그거는 과거에 검찰이 잘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 검찰이 또 조사하느냐 물론 그 당시에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건 이제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바깥에서 이제 세간에서 보기에는 그 검찰이 그 검찰 같은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찰 쪽의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본 바는 없나요? 누구든. 일단 장관이 이런 논의가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대검찰청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지금 거론되는 방법들로는 그냥 뭐 수사일 수도 있고 특임 예. 검사
별도의 수사 조직. 아니면 뭐 상설 특검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뭐 예. 특검까지도 정치권에서 얘기 나온 특검까지도 그러니까 열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결론이 나지 예. 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안나경 씨.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가죠. 네. 계속 있으면 또 뭔가를 강버들 기자가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면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인사를 했지만 예. 하면 되나요? 이어서? 네, 계속하시죠. 네,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JTBC 법조팀에 이제 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는 여성국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검과 대법원을 출입하고 있는 강버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네. 좀 하러 나왔어요. 네, 일단 뭐 개별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많은 우려가 이렇게 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이런 거 또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취재하면서 느낀 이 조직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마침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성욱 기자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라이브? 예, 저는 소셜 라이브 이전에 영상 통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계하는 것처럼 딱딱한 모습을 보여서 예, 많이 얼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네. 과거사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예, 우선 과거사위원회가 2017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발족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과거사위원회가 왜 생기게 됐느냐 이 부분을 또 아셔야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고 장자연 리스트나 뭐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외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이 검찰 개혁을 상당히 중요하게 또 앞세웠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었습니다. 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권고했냐? 이제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내부자들 같은 경우나 뭐 이외에 다른 검찰에 대한 이미지, 이제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나 그런 검찰 수사권 남용 사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하고 진정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함. 예,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됐죠. 네, 이제 그러한 의혹을 사는 사건이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나는 이게 되게 억울해. 나 얘기를 잘 안 들어줬어. 제 얘기를 더 들었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건데 그 건건을 다 이제 다시 조사할 수는 없는 예, 노릇이니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표인데요. 이 타사에서 잘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예, 네. 정리를. 설명을 조금 이게 지금 1차 첫 번째로 선정들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된 사건이 있어서 총 예, 몇 예. 건이죠? 총 17건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1차 때 선정된 게 여기 나온 12건이고 그 다음에 5건의 사건이 4월에 더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주로 이제 그 장자연 리스트나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가 이제 2차 조사 때 선정이 됐고 그리고 뭐 정현주 전 KBS 사장의 배임 관련된 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5건이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1985년 굉장히 옛날 사건도 예. 있고요. 뭐 최근까지도 있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일단 그 검찰권 남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검찰이 본인들이 가진 어떤 수사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뭐 이게 직무유기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수사를 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거고 인권 침해 의혹, 국가기관이 잘못했다 이런 게 명백하게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이걸 이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받은 사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 선배가 말씀하신 이런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 중에서 이제 위원회 처음에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이 하는데 총 9명의 이제 위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중에 의결을 통해서 총 17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13개월 동안 발족은 2017년 12월에 했고 예. 그 이듬해 2018년 초에 이제 조사단이 꾸려졌어요. 조사단은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들도 그렇죠. 있고 뭐 이렇게 꾸려졌는데 그 꾸려진 때로부터 13개월 동안 최근까지 이제 조사가 이뤄졌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김학인이 장자연인이 얘기 나오고 하면서 지금 조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성과가 있었던 사건들도 있어요.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나와서 직접 사과를 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그 다들 많이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이러한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검찰총장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 당시 기억이 나요. 우리 검찰총장의 눈물 말해서 예. 기사도 그렇죠. 저희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이지혜 기자가 썼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이 검찰총장한테 사과를 권고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박인근 원장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문제, 확정 판결의 문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총장만 그 대법원에 재판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해달라고 비상상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비상상고를 해라라고 권고를 했고 그걸 검찰이 받아들여서 비상상고도 하고 뭐 이제 사과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만들어지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총장이 두 손을 피해자 대표에게 이제 두 손을 잡고 굉장히 숙이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피해자 대표가 했던 말이 굉장히 그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그 이전 검찰 그때 당시에 피해를 끼쳤던 이전 검찰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씀도 하셔서 또 굉장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총장이 사과한들 뭐가 바뀌냐라는 얘기도 예. 있거든요. 근데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남산 3억 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죠. 예,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이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한은행 측에서 그 MB 정권의 실세에게 3억 원이 넘어갔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이제 그때 뭐 하고 계속해서 계셨죠? 팔로우를 그때 당시 네.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뭐 받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그렇죠.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사는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뭐 고소고발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권력의 다툼이 시끄러웠었는데, 됐었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번 조사를 거치면서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산 3억 원 부분은 밝혀내라. 대체 누가 줬고 누가 받았는지 밝혀내라. 예. 그리고 위증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재판에까지 나와서 어떤 내부 권력 다툼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서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증죄를 수사해라서 그것도 역시 중앙지검에 수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나와서 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거 말고 최근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재판도 진행 중인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얼마 전에 또 재판이 있었는데 또 윤조 씨가 나와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조선일보 전 기자의 그 성추행 부분에 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제 수사를 아직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쯤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단이 판단하기에 그 자리에서
그 조모 전 기자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다는 목격자의 증언, 윤주호 씨의 증언들을 예. 확보를 해서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먼저 넘긴 거예요. 이거는 빨리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달라. 근데 검찰이 수사를 실제로 다시 했고 뭐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또 사실은 그 과거사위원회의 목적이 아까 설명해줬듯이 검찰이 제대로 그때 했느냐 안 예. 했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낸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간인 사찰 관련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USB의 행방을 두고서 이제 당시의 수사팀이나 퇴임하신 분들 사이에서 또 논란이 있었고요. 조사단의 판단은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이 증거물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 혹은 고의로 누군가가 손을 써서 없어졌다라는 의심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서류, 무효죄, 증거 은닉죄 등으로 시효가 이달 말까지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검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사 필요성을 밝혔던 몇 안 되는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들을 우리가 그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취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조직이었는데 지금 아까 저희 손 선배가 물었잖아요. 이름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사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인데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단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조사단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게 현재 이제 물론 파견 검사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직위는 검사지만 직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아니라 현재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근거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도 훈령으로 이어져 있고 이제 이 말인즉슨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말인데요. 보통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압수수색도 하게 되고 통화 기록도 보게 되고 어떤 돈이 불러서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야 어떤 실체들이 조금씩 이제 뚜렷하게 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좀 명백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복잡한 게 저도 사실 기사 쓰다 보면 너무 길기도 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인데 이게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가 법무부 아무튼 법무부 아래 옆에 위원회가 있고 대검의 조사단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의 검찰 수사 기록을 꺼내 봐야 되기 때문에 조사단은 이제 검찰 아래 있는 게 적절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그 기록을 직접 다 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소통의 부재 내지는 오해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이 둘 사이가 안 좋다라는 보도도 종종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들여다보고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자주 해도 이 검사들이 검찰에서 잘 만들어 놓은 기록에서 문제점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민간위원들, 변호사랑 교수들은 풀타임 잡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생업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또 기록도 집에 못 가지고 가니까 검찰청에 나와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모든 민간 조사 팀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위원회 뭐 잘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민간인 신분의 조사 팀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수사기록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형사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도 일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애초에 법무부 검찰에서 이걸 만들 때 일정 능력 이상의 사람들을 제대로 모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얘기도 제가 복수의 팀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조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중간중간 사실은
보통 뭐 잘 되고 있는 건 기사가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기사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외압 논란인데 예. 어떤 사건, 외압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서 또 외압 논란인데 뭐 이전에 선배가 말씀하셨던 그런 잡음 중에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조사단이 출범될 때 3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교수나 어떤 변호사나 검사들. 근데 현재는 그러니까 5명씩에서 6개 팀 30명이었는데 현재 이제 남아있는 조사 단원은 한 15명 내외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잡음들로 좀 떠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용산 참사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했던 검사들이 어떤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 그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얘기가 나와서 또 고위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나라 슈퍼가 삼례 예, 예. 3인조라고 하면은 재심, 아실 텐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삼례 3인조가 그리고 그 삼례 3인조의 재심을 이끌어낸 그 변호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예. 진행 중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반론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소송을 당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수사를 잘 못해서 이런 고초를 겪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하는데. 이런 조사 내용을 밝힌 것에 대해서 아니면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참 부적절하다라는 그렇죠. 또 얘기를 압력이 하더라고요. 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이게 그 법무부 훈령이 그러니까 근거가 법이 아니라 이제 훈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보면 어떤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조사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절차나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또 이제 한계로 얘기한 것 중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이 네. 공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고 예. 이제 그래서 많이들 염려하는 것 같아요. 2달이 연장이 됐지만 과연 뭐 김학의 전 차관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윤중천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단에서 추린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뭐 유력 인사라는 사람들이 과연 나와서 조사하고 그거를 말할 것인가. 예. 이제 보면은 위원회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검찰 공무원들은 나와서 이걸 잘 얘기하고 뭐 답변서도 쓸 의무가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뭐 전혀 그런 강제권이 없는 예.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서 검찰에 넘겨받아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 거고요. 애초에 출범할 때도 사실 6개월을 하기로 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4차례 또 훈련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5차례 이제 연장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어제 2달의 연장이 됐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엊그제 담화를 어제였나요? 어제 하루하루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어제 담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논의가 반복되지 않는 재수사 방식을 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뭐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어쨌든 뭐 1년 이상 이걸 끌어왔는데 이거를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한번 했던 거에 대해서 또 해야 그렇죠. 한다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 자원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할 때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로 넘어갈 텐데 그럼 여성국 기자가 잘 지켜보시는 것으로. 예, 제가 끝까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예. 유저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 질문이 오늘 많이 들었다고 굉장히 합니다.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예. 이거는 여성국 기자가 읽으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읽자면은 유튜브로 이유현님께서 데뷔 축하한다라고 했고요. 한탐정님께서는 여성국 기자님 목소리가 멋있다 이런 응원.
근데 또 심지어는 여기에는 귀엽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상에. 귀요미로 네, 예. 화이팅. 페이스북에 임경희님도 화이팅 화이팅. 김홍랑님도 반갑다고. 예, 코트님께서는 그런 거 믿고 보는 안 강보들 읽어도 기자라고 됩니다. 자, 말씀해 이제부터 이제 주셨는데 답변을 예, 조금 하도록 하겠는데 다른 질문들을 좀 보면 아까 저기 응원 주셨던 분인데 그 예. 이유현님 유튜브로 질문 주셨어요. 부실 수사한 사람들 철저한 처벌 어떤 처벌이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 조사단인 상태에서 따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을 어떤 조사단 차원에서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뢰를 하거나 결국은 아니면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징계 권고를 또 할 수가 있고 뭐 재수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수사로 넘어간다면 아마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시효도 따져보고 해서 예.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따져봐야 될 일인데 검찰총장이 그간 어떤 사과 권고라든지 비상상고 권고도 받아들인 바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 수사였다면은 징계 어떤 처벌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이헌님께서 남겨주셨는데 2개월 연장도 짧은 것 같은데 추후에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짧다는 얘기 나옵니다. 용산권은 사실은 용산팀은 3개월을 애초에 요청한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2달로 정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추후에 연장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에요. 이번에 연장된 것도 예.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죠. 어떠한 이런 또 버닝썬 등등 최근에 예. 그런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몰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밝혀라라고 하니 이제 연장이 된 측면이 뭐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전주만 해도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뭐 3번이나 연장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더 한다고 해서 그냥 빨리 정리하고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처벌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입니다. 공수처 얘기도 얘기를 많이, 많이 하시네요.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디듀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출입하는 곳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생각들이 있는지 들어보신 게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중앙지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중앙지검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도 각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수처가 뭐 옥상옥이라는 개념으로 또 그것에 대한 부패나 비리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중앙지검이나 뭐 대검찰청이나 그런 검찰 조직 전반에서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약간 손 선배가 이제 어차피 그 검찰이 이 검찰인데 검찰이 또 검찰을 재수사한다고 하면 뭐가 잘 되겠느냐라는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저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에 저희한테 담화문이 미리 배포가 됐는데 마지막 단락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도입이 돼야 되고 이제 그걸 해서 이런 거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담화문 마지막에 한 문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읽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법무부에서는 필요하다, 설치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검사들도 상당 부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저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19년 업무 계획에서도 장관이 직접 공수처에 대해서 법무부는 의지를 확실히 밝힐 정도로 뭐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수처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최홍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나고 언니고 동생이었을 청춘이 죽음으로 호소했는데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기 장자연 리스트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단에서는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더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시효도 다시 뭐 얘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진상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예.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 뭐 현실적으로 2달이 더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진상 규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예, 그럴 수 있죠.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희 생각했고요. 2달 뒤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과연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후엔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